내 손에 쥔 유언장을 불태우는 순간 언니의 비명이 서울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그 불꽃 속에서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이 타오르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 그건 부모님의 선택, 나를 버린 결정, 그리고 내가 평생 참아온 분노의 증거였다. 나는 지은이야.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태어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막내로 자랐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언니, 지연은 나보다 5살 많았고 항상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그녀는 명문대 졸업생, 완벽한 직장인, 그리고 가족의 희망. 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존재.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건 깊은 원망이었다. 유언장이 공개된 건 부모님의 장례식 후였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두 분의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을 때 모든 게 언니 앞으로 넘어갔다. 집, 예금, 주식, 심지어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토지까지.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은아, 내가 독립적이라서 변호사가 중얼거렸지만 그건 핑계였다. 부모님은 늘 언니를 더 사랑했다. 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나였을까?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언니의 옷을 물려받고 언니의 장난감을 물려받고 심지어 언니의 친구들까지. 지은아, 언니가 먼저야. 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잃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 다음 날 언니를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미안해, 지은아. 부모님 뜻이니까 그녀가 말했다. 미안.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언니,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빈손으로 거리로 나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도와줄게. 월세 줄게. 일자리 소개할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도와준다고? 그건 자비가 아니야. 동정이었어.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거, 연희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는 거. 먼저 옛날 일기를 찾았다. 언니가 고등학교 때 저지른 실수 학교 폭력. 그녀가 괴롭혔던 여학생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부모님은 돈으로 무마했지만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일기 속에 적힌 이름, 날짜, 세부 사항. 그걸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으로, 하지만 언니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유명 기업 임원의 과거 폭로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언니의 회사 동료들이 속삭였고 SNS가 불타올랐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봤어. 충격적이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의 남편, 형부는 건설회사 간부였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님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언니는 항상 행복한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부의 외도. 우연히 본 메시지, 호텔 영수증. 그걸 언니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당신 남편의 비밀시라는 제목으로. 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녀가 나에게 달려왔다. 지은아, 도와줘. 이게 사실일까?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언니, 왜 나한테?
내가 모든 걸 가졌잖아.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부모님 때문에. 나도 힘들었다고.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훔쳤다. 언니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리고 불태웠다. 그 불꽃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타올랐다. 언니가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제 어떻게 해? 증거가 없어. 하지만 나는 이미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내 계획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렀다. 언니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형부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하지만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복수라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이야.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나를 버린 이유가 뭐였을까? 어느 날 옛날 상자를 뒤지다 부모님의 편지를 발견했다. 지은에게 라고 적힌 봉투. 안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너는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야. 입양됐어. 하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지현에게 모든 걸 주려 한 건 내가 더 강해서야. 너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무너졌다. 입양. 그게 사실이었어? 모든 게 뒤집혔다. 부모님의 선택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배신? 나는 언니를 찾아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언니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다. 뭐야? 또 무슨 짓 하러 왔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걸 봐, 이 부모님의 진실. 그녀가 읽는 동안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입양. 그럴 리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DNA 검사 결과까지 첨부된 편지.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 언니는 말했다. 나도 몰랐어. 부모님은 항상 너를 특별히 챙겼어. 내가 질투할 정도로 질투.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언니의 삶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도 압박을 느꼈다. 항상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어. 실패하면 안 돼. 너는 자유로웠잖아. 그 대화 후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 아니, 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되돌릴 수 없었다. 언니의 회사는 그녀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형부는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미안함에 사로잡혔다. 내 복수가 너무 멀리 갔어. 부모님의 선택을 증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유언장의 복사본으로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진실. 나는 언니와 함께 부모님의 무덤을 찾았다. 부모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속으로 물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가 흩날렸다. 그 순간 언니가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언니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형부는 모든 걸 요구했다. 집, 차, 심지어 아이들 양육권까지. 아이들. 언니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조카들. 나는 그 애들을 사랑했다. 이모, 왜 엄마가 울어? 작은 녀석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도와주기로 했다. 내 복수의 일부를 되돌리는 거, 형부의 외도를 증거로 모았다. 사진, 메시지, 증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이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보자
형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가 이겼다. 양육권을 지켰다. 그 승리 후 언니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잊지 않을게.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는 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걸까?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친부모를 찾기로 결심했다. 편지에 적힌 단서 출생병원, 날짜. 병원에 가서 기록을 요청했다. 기밀입니다.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압박했다. 마침내 이름을 알았다. 친어머니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내 마음처럼 흐려졌다. 마을에 도착해 집을 찾았다. 낡은 한옥. 문을 두드리자 노파가 나왔다. 누구세요? 그녀의 눈이 나를 보자 순간 멈췄다. 너, 지은이구나. 그녀는 울면서 안아줬다. 미안해. 가난해서. 좋은 집에 보냈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홀로 키울 수 없었다. 항상 내 소식을 들었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행복.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만남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나, 친엄마 만났어.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대화했다. 이번엔 더 깊게. 언니의 어린 시절, 나의 고독, 부모님의 비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온라인 게시글이 여전히 떠돌았고 언니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사과하기로 했다.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내가 한 짓입니다.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부는 비난했고 일부는 공감했다. 가족 드라마 내 댓글들이 쏟아졌다. 언니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복직 고려할게. 작은 희망이었다. 희망은 금세 사라졌다. 형부가 복수했다. 그는 언니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학교 폭력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내 동생이 올린 거잖아. 그는 소송에서 주장했다. 법정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언니의 명예훼손 소송.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다. 입양 사실이 공개됐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언니가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판결은 언니의 승리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쳤어. 아니, 내 선택이야. 복수를 선택한 내가? 언니와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가 말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언니, 나 가족 아니야? 입양됐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피는 상관없어. 우리는 함께 자랐어. 그 대화 후 우리는 화해하려 노력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조카들과 놀아주며.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앙금이 있었다. 언니의 눈빛에 가끔 원망이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친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건강이 안 좋았다. 지은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집에서 지냈다. 마을의 평화가 서울의 소란과 달랐다. 여기서 살래?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와 보니 언니의 상태가 나빴다. 우울증.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다. 내 탓 아니야, 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 때문이었다. 내 복수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카페 알바. 돈을 모아 언니를 도왔다. 필요 없어. 그녀가 거절했지만 나는 고집했다. 이게 내 속죄야. 시간이 흘렀다. 언니가 복직했다. 새로운 시작. 형부와의 이혼이 마무리됐다. 아이들은 언니와 살았다. 나는 조카들을 돌봤다. 이모,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온라인에 내 이야기가 퍼졌다. 입양아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이 연락 왔다. 인터뷰 해주세요. 나는 거절했다. 사생활이었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부모님 집 팔자. 그 집에 추억이 많았다. 왜? 내가 물었다. 새로운 시작 위해 우리는 함께 집을 정리했다. 상자 속에서 옛 사진을 발견했다. 우리 자매가 웃는 사진. 그때가 좋았어. 언니가 중얼거렸다. 집을 팔고 돈을 나눴다. 반반. 내 목이야. 언니가 말했다. 나는 고마웠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다. 꽃집. 부모님 좋아하시던 꽃들로.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친어머니와 자주 연락했다. 건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언니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유언장을 불태운 그 순간.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혔어. 이제 알았다. 사랑의 방식은 다양해. 그들은 나를 강하다고 믿었어. 강하다고. 그 믿음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그냥 버티는 거였어.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를 보냈다. 손님들이 웃으며 꽃을 사갔다. 예쁘네요. 그 말에 위안을 얻었다. 언니의 삶도 안정됐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회사 동료. 좋은 사람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축하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스쳤다. 왜 그녀는 항상 새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조카들의 생일 파티에서 우리는 모였다.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이모, 선물 고마워. 아이들이 안아줬다. 그 순간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피가 아니어도 사랑은 있었다. 친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병 때문에. 수술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언니도 왔다. 안녕하세요. 두 여자가 만났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흘렀다. 지은을 잘 부탁해요. 친어머니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그녀가 손을 잡았다. 고마워. 딸아, 딸.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다. 나는 울었다. 엄마. 퇴원 후 그녀를 꽃집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지내세요. 그녀는 꽃을 만지며 웃었다. 예쁜 애 언니가 방문했다. 함께 식사할까?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었다. 이상한 가족. 하지만 따뜻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풀어요. 이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일기를 썼다.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꽃집으로 왔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는 끈질겼다. 입양과 복수의 드라마. 나는 말했다. 그건 과거예요. 이제 행복해요. 하지만 그는 기사를 썼다. 자매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후 사람들이 왔다. 힘내세요. 그 말에 감사했다. 언니도 봤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응, 이제 끝났어. 새로운 시작. 나는 꽃집을 키웠다.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다. 돈이 모였다. 언니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우리는 이야기했다. 부모님 생각나. 언니가 말했다. 응, 그분들 덕분에 여기 있어? 제주에서. 나는 제안을 했다. 함께 사업할까? 꽃과 카페를 합친. 언니가 웃었다. 좋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가 밝아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친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말기예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엄마, 가지 마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녀가 떠난 날, 비가 왔다. 장례식에서 언니가 안아줬다. 울지 마. 하지만 우리는 함께 울었다. 이제 우리 둘이야. 그녀가 말했다. 상실 후 나는 더 강해졌다. 꽃집을 확장했다. 언니와의 사업이 시작됐다. 자매 플라워 카페. 이름처럼 우리 자매의 이야기. 고객들이 왔다. 이야기 들었어요. 감동적이에요. 그 말에 웃었다. 우리의 드라마가 누군가의 위로가 됐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부모님의 선택. 그것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 복수에서 화해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사업이 번창했다. 서울의 번화가에 새 가게를 열었다. 언니가 카페를, 내가 꽃을 담당했다. 좋은 팀이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매일 만나 웃으며 일했다. 조카들이 자랐다. 이모, 학교에서 발표했어. 우리 가족 이야기. 큰 녀석이 말했다. 나는 놀랐다. 무슨 이야기? 화해한 거. 아이들의 눈에 우리는 영웅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나타났다. 온라인 트롤들. 가짜 화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우리만 알면 돼. 언니가 말했다. 새로운 사랑이 왔다. 꽃집 손님. 그는 작가였다. 내 꽃이 영감을 줘. 우리는 데이트했다. 내 이야기 들었어. 강해. 그가 말했다. 나는 솔직히 털어놨다. 과거가 있어. 그는 안아줬다. 그게 내 매력이야. 언니도 행복했다. 새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내가 축하했다. 언니, 축복해.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동생아.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부모님의 기일을 챙겼다. 무덤에서 꽃을 바쳤다. 부모님, 이제 행복해요. 내가 속으로 말했다. 사업이 커졌다.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다. 전국으로 우리는 논의했다. 하자. 언니가 말했다. 우리의 드라마가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내가 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언니가 왔다. 쉬어. 그녀가 간호했다. 언니, 미안해. 과거 때문에. 그녀가 손을 잡았다. 그만. 우리는 가족이야. 퇴원 후 나는 반성했다. 삶의 의미. 복수가 아니라 용서.
부모님의 선택이 나를 성장시켰다. 친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했다. 엄마, 감사해요. 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웠다. 새로운 챕터. 나는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 자매의 유언시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감동적이에요. 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솟구쳤다. 유언장 불태운 날, 편지 발견한 날, 화해한 날 모든 게 생생했다.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읽고 공감했다. 내 이야기 같아요. 리뷰들이 왔다. 언니와 인터뷰에 나갔다. 어떻게 화해했나요? 기자 물음에 언니가 말했다. 사랑 때문에 나는 덧붙였다. 용서가 힘을 줘요. 삶이 완벽해졌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상처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 책 투어 중 전국을 돌았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입양아로서 힘들었어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하지만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언니와 축하했다. 성공했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앞으로도 함께. 조카들이 졸업했다. 이모, 자랑스러워. 대학 입학. 우리의 가족이 이어졌다. 늙어가는 날, 나는 회상했다. 그 불꽃에서 시작된 여정. 부모님의 선택, 내 복수, 화해. 모든 게 의미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부모님, 감사해요. 언니와 행복해요. 바람이 속삭였다. 평화. 삶의 끝에서 나는 알았다. 사랑은 선택이다. 용서는 자유.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테다.